어째서 그레고르는 조금만 직무에 태만해도 곧 크게 의심을 사는 이런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번 돈으로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졌지만 가족은 점차 그것을 예사로 생각해버렸고 각별히 따뜻한 감정은 오고 가지 않았다. 언제든 아버지의 빚을 청산할 돈만 번다면 그 이후에는 이 혐오스러운 직업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꿈을 꼭 이루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자신의 꿈은 뒤로 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비인간적인 고용주 아래에서 일하는 외판사원 그레고르 잠자. 불안한 꿈을 꾸고 일어난 아침, 그는 거대한 벌레로 변해버린 자신을 발견한다.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동안 영업을 위해 타야 하는 기차 시간을 놓치게 되고 이것을 알고 집으로 찾아온 직장 상사와 이봐 그레고르, 자네 자리는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야. 요즘 자네의 근무 자세는 사실 불만스러웠어. 전적으로 그의 수입만으로 먹고 사는 식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힘겹게 방문을 연다. 흉측한 벌레로 나타난 그레고르의 모습에 직장 상사는 주랭랑을 치고 사람 살려요! 어머니는 기절하여 쓰러지고 아버지는 지팡이로 내치며 세찬 발길질로 그레고르를 다시 방으로 몰아넣는다. 이때 육체의 변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의 변화, 즉 외형의 변화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관계가 변했다고 그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더 좋아요. 주인공 그레고르를 둘러싼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주변 인물들이 태도가 바뀌게 돼요. 그러한 관계 변화를 통해서 그 주변 인물들이 갖고 있었던 위선, 허위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비판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장치라고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가족을 위해 돈을 벌 수 없는 그레고르는 식구들의 냉대를 받으면서도 용기를 내어 가족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려 한다. 그러나 벌레가 되어버려 돈을 벌 수 없는 아들이 끔찍한 모습으로 기어나오자 아버지는 식탁 위에 있던 사과를 아들을 향해 집어던지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에 못처럼 박혀버리고 만다. 그레고르는 몸을 질질 끌며 나아가려 했다. 그러나 꼼짝달싹 못하게 못 박혀있는 느낌이 들면서 모든 감각을 완전히 잃고 몸을 쭉 뻗고 말았다. 그의 시력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다. 다시 방에 갇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식구들은 그의 존재를 잊어간다. 모자라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레고르의 가족은 하숙을 시작한다. 어느 한가로운 저녁, 그가 아끼던 여동생 그레테는 하숙인들을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재능 있는 여동생의 장래를 위해 음악대학 학비를 모았던 오빠 그레고르. 지난날의 회상에 젖어 자신의 처지를 잊은 채 바이올린 선율에 이끌려 기어나오다 그만 하숙인들에게 정체를 들키고 만다. 흉측한 벌레와 한 집에 산 것을 알게 된 하숙인들은 계약을 취소했고 우리는 방을 즉각 비우겠소. 물론 여기서 지낸 기간에 대해서도 한 푼도 돈을 내지 않을 것이오. 눈앞에서 가족의 수입이 날아가자 여동생은 앞으로 이 괴물을 오빠로 부르지 않기로 맹세한다. 아버지, 이제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계속 우리가 이 괴물을 오빠로 여긴다면 그건 우리의 진짜 불행이 될 거예요. 사회에서는 고용주의 돈벌이 기계, 집에서는 식구들의 생계 수단으로 존재해왔던 인간 그레고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던 구성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보장해줄 수 없는 벌레, 그레고르를 잔인하게 배신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간다.
이 작품의 주제는 급변하는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소외와 비극성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이 작품의 배경은 19세기 독일 사회인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와 상황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사회에서는 힐링, 공감 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인간 소외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인간이 조직의 부품으로 소비의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을 목격했던 변신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 본래의 인간성을 억압당한 채 강박한 현실에 매달려 자의식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카프카의 소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잃어버린 자아와 진정한 인간상이 무엇인지 날카롭게 묻고 있다.